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한때 피렌체를 뒤흔든 풍미의 마에스트로가 찬란한 주방 안에서 믿기지 않는 통증으로 무너졌어요. 한 숟가락의 소스가 칼날처럼 그의 위를 찌르며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어요. 의사도 못 고친 만성 위염 때문에 꿈같던 레스토랑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날아온 한 장의 초대장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었어요. 빨갛게 부글거리는 김치가 과연 이 이탈리아 셰프의 고통을 끝낼 열쇠가 될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어요. 구리 냄비가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 뜨거운 팬에 버터가 닿으면서 나는 치익 소리, 바질의 달콤한 향까지 그 모든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와 냄새였어요. 매일 밤 제 피렌체의 작은 레스토랑 앞에는 제 트러플 파스타 한 숟가락이나 발사믹, 스테이크 한 입을 맛보려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어요. 기자들은 저를 플레이버의 마에스트로 아우렐리오 스포르차라고 불러줬어요. 멋져 보였지만 사실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엔 제가 말하기 싫어했던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품질을 확인하려고 태글리아텔레 한 올, 토마토 소스 한 점만 살짝 맛봐도 제 위장은 젖은 수건을 꽉 짜듯 뒤틀렸어요. 의사들은 그걸 만성 위염이라고 부르면서 쉬고 맑은 육수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쁜 이탈리아 주방에서 쉰다니 물고기 보고 수영을 멈추라는 말 같았어요. 저는 모든 게 괜찮은 척했어요. 매일 아침 접착제로 붙인 듯한 미소로 팀에게 부온조르노 모두 오늘도 마법을 만들어봐요. 라고 외쳤어요. 신선한 버섯과 황금빛 올리브 오일이 배달되는 동안에도요. 하지만 속으론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이 통증이 이기는 날이면 어쩌지? 그 초침은 어느 금요일 저녁 디너 러시 때 더 크게 울렸어요. 저희는 레몬 제스트를 살짝 넣은 가벼운 크림 소스를 완벽히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찍어 맛봤고 번개 같은 통증이 배를 찔러 무릎이 꺾였어요. 저는 차가운 대리석 조리대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고 머리 위에 걸린 구리팬이 흐릿해 보였어요. 수셰프이자 가장 오래된 친구 렌초가 바로 알아챘어요. 셰프 앉으세요. 하고 소리치며 저를 의자로 이끌었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요. 계속해요. 라고 했어요. 웨이터들은 발레리노처럼 접시를 들고 지그재그로 움직였지만 그들의 마에스트로는 숨이 가쁘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게 제 커리어의 끝일까요? 그 두려움이 짙은 연기처럼 저를 감쌌어요. 가리비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 화덕에서 나무가 타는 소리올 멀어지듯 들렸어요. 한때 수은처럼 날렵하던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맛을 못 보면 창조를 못해요. 창조를 못하면 저는 누굴까요? 서비스 후 저는 마늘 냄새가 가득한 작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의사의 처방전을 다시 펼쳤어요. 휴식, 맑은 수프, 스트레스 줄이기. 그 글자들이 절 비웃는 것 같았어요. 휴식은 레스토랑을 닫으라는 뜻, 맑은 수프는 복잡한 소스를 맛보지 말라는 뜻, 스트레스. 금지는 제 삶의 박진감을 버리라는 뜻이었어요. 빈 다이닝룸으로 나와보니 내일을 위해 세팅된 흰 테이블보와 배 모양 냅킨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의자가 사라지고 불이 꺼지고 주방이 고요해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뭔가 바꿔야 해요. 라고 속삭였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밤 공기는 서늘했고 비 냄새가 났어요. 가로등 아래 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아픈 배를 움켜쥐었어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치료법이 있을까요? 피렌체는 고대의 비밀로 가득하지만 답은 여기 없을 것 같았어요. 별 없는 바다를 바라보는 뱃사람이 된 듯했어요. 일단 셰프다운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는 덜 맛보고 더 맡기고 통증을 숨기자고요. 그게 시간을 벌어줄지도 몰라요. 간판 리스터란테의 스포저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불을 끄지 않겠다고요. 아직은요. 평소엔 우편물이 전부 잡동사니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두꺼운 크림색 봉투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솔 내셔널 푸드 인스터투트라 적힌 반송 주소에 가슴이 쿵 뛰었어요. 편지에는 금박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존경하는 스포르차 셰프님, 서울에서 열리는 한 이탈리아 발효 축제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저희 과학자들은 순한 김치가 민감한 위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명예 손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식품미생물학부 김수진 드림. 3번이나 읽었어요. 김치? 여행 프로그램에서 본 빨갛고 뜨거운 그 김치. 섣불리 먹으면 위가 또 뒤집어질까 겁났지만 민감한 위에 도움이 된다는 문장이 어둠 속 작은 촛불처럼 빛났어요. 렌초가 세금 고지서 더 왔어요. 하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초대장을 흔들며 그건 아니에요. 라고 했죠. 버리실 건가요? 묻는 렌초에게 아직 몰라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불 꺼진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김치 베너피츠 스터멍을 검색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저염 발효 백김치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싹 텄어요. 값비싼 약이 못한 일을 배추 한 포기가 해낼 수 있을까? 결국 항공권 구매 버튼을 눌렀어요. 셰프복, 노트, 제산제 3박스를 챙겼어요. 해 뜨기 전 빈 다이닝룸에서 기다려줘, 친구야. 특별한 걸 가져올게. 라고 속삭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저를 맞아준 사람은 실험복에 빨간 운동화를 신은 김수진 박사님이었어요. 위가 민감하시다 들었어요. 오늘은 순하게 시작해요. 라며 웃어 보였어요. 벚꽃이 흐드러진 강변을 따라 네온 불빛이 반짝였고 저는 놀이공원에 온 아이처럼 설렜어요. 연구소 시식실에는 맑은 백김치 국물, 분홍 깍두기, 베이지 된장 3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맵고 불나는 건 없나요? 라고 농담하니 박사님이 웃었어요. 저는 백김치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어요. 산속 샘물 같은 시원함과 살짝 달콤한 맛, 은은한 마늘 향이 느껴졌어요. 통증은 없었어요.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분홍 깍두기는 사이다처럼 톡톡 튀었고 된장은 숲길처럼 흙내음이 깊었어요. 박사님이 박수 한번 치며 내일 축제 주방을 둘러보고 몸 상태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약 없이도 푹 잔 건 몇 달 만이었어요. 꿈속에서도 김치 항아리가 보였어요. 아침 해와 밤 냄새가 퍼질 때 축제장은 칼질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박사님이 작은 스푼을 건네며 큰 깜짝 선물 준비됐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노란 태양김치 한 입을 빼 슬라이스와 함께 먹었어요. 아프면 꿈은 여기서 끝이야. 속으로 되뇌었어요. 바삭. 달콤한 배, 은은한 칠리 생강이 따뜻함이 퍼졌어요. 1초, 2초, 3초 아픔 대신 온기가 번졌어요. 저는 눈물 젖은 웃음을 지으며 안 아파요. 라고 했어요. 박사님은 친절한 미생물 덕분이에요. 라고 했고 저는 배 위에 손을 얹었어요. 정상인은 이런 기분이었구나. 내일 이 기적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자 박사님은 셰프님, 내일은 우리가 함께 요리해요. 라고 약속했어요. 다음날 김치 그림이 잔뜩 있는 셰프 재킷을 입고 라이브 데모 무대에 섰어요. 임무는 발효를 활용한 이탈리아 한국 퓨전 파스타였어요. 셰프 AUREL iOS 선샤인 파스터라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죠. 참기름과 마늘 향이 올라오고 백김치 국물이 지글지글 관객이 숨을 죽였어요. 고춧가루를 들고 망설이다 겁내면 반쪽짜리 셰프로 나말하며 살짝 뿌렸어요. 소스가 석양빛으로 변했어요. 한 방울 맛보니 따뜻하고 무섭지 않았어요. 맛있어요. 라고 외치자 환호가 터졌어요. 박사님이 스타터 배양균이 든 병을 건네며 레스토랑에서 잘 키워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병을 아기처럼 안고 통증이 아닌 호기심이 내 주방을 이끈다고 다짐했어요. 3날 동안 박사님을 따라다니며 미생물을 배웠어요. 렉토버실러스가 현미경 알에서 작은 은색 쉼표처럼 움직였어요. 저염 저칠리 김치는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요. 라는 말을 적느라 볼펜이 삐걱댔어요. 된장 효소가 지방 분자를 잘라 위 부담을 줄여준다는 설명, 얇은 김치를 잠깐 구워 매운맛을 낮추는 방법 메모가 바질처럼 무성해졌어요. 마지막 날 KFERMENT 카프레제를 선보였어요. 빨간 토마토 대신 하얀 백김치 모차렐라, 올리브 오일, 보랏빛 깻잎의 조합이 겨울 들판 위 일출 같았어요. 아이들이 하얀 라자냐 같다. 며 웃었고 비판적이던 평론가도 이탈리아와 한국 누가 알았겠어요. 라고 적었어요. 공연 후 박사님이 작은 김치 스타터 항아리를 주며 집에 가서 키워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에 적었어요. 1. 저염 저칠리 김치는 위를 보호해요. 2. 된장 효소는 무거운 음식을 가볍게 해요. 3. 짧은 그릴링은 매운맛을 누그러뜨려요. 4. 호기심은 셰프의 마음도 치유해요.
피렌체로 돌아온 저는 분홍 분필로 FERMENTO FANTASTICO 이탈리아와 한국의 여정이라 쓰고 메뉴를 발표했어요. 1. 그릴 김치 미네스트로네. 2. 된장 버터 뇨키. 3. 백김치 라임 소르베. 김치 소르베요. 라는 신입의 속삭임에도 한국이 저를 치유했어요. 그 친절을 손님께도 나눠요. 라고 말했어요. 팀은 렌초가 고개를 끄덕이자 따라줬어요. 준비 날엔 구운 양파와 순한 김치가 어우러진 향, 된장이 치즈처럼 고소한 뇨키 반죽, 눈송이 같은 백김치 라임 소르베 맛볼 때마다 배는 평온했어요. 개점 첫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님이 미네스트로네를 한 숟갈 뜨고 웃었어요. SNS에는 피렌체 김치 가능하네. 라는 글이 퍼졌고 예약 전화가 폭주했어요. 한 달 뒤 유명 비평가가 투스칸의 심장에 한국의 지혜가 울려 퍼진다. 라는 평을 남기자 점심 서비스까지 열어야 했어요.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늦은 밤, 저는 휴대폰 영상으로 수진 박사님, 한국 덕분에 새 불이 켜졌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인사했어요. 박사님은 천만에요. 라고 답장했어요. 주방에는 바질, 구운 마늘, 은은한 김치 향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차분한 배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존중과 호기심이 담긴 음식은 사람을 치유해요. 그게 제가 배운 최고의 레시피였어요. 불을 끄고 나와도 제 안의 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고추장 라자냐나 김치 젤라또 등 끝없는 가능성이 길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열린 마음과 친절한 미생물 한 숟가락이 의심을 기쁨으로, 통증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꿔줬다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위대한 레시피였어요.